오늘 봉지욱 기자가 또 굉장히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한다고 매불쇼에 또 노크를 했습니다. 오늘 뭘 엄청 많이 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예,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는 얘기라서 제가 사전에 예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봉지욱 기자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세 유튜버 봉지욱입니다. 네. 예? 구독자가 나올 때마다 빠져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기를 나와야 되나. 오늘은 까불지 않은 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들어오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명태균이 법정에 가면서 봉지욱이랑 최욱 얘기한 건 팩트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댓글에 계속 올라오네요. 무슨 얘기를 했지? 그거 방송 직전이라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댓글상으로는 뭐 최욱이가 뭐 조작 방송을 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명태균이 최욱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그렇지. 것이죠. 김건희 특검이 똑바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국정감사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얼마나 짙은 혐의가 있습니까? 막 뭐 말로 다 한 시간에 풀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었는데 마치 본인이 뭐 대단한 대한민국의 심판자이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거 들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까지 이렇게 건드리잖아. 나까지 그냥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왜 그 마이크를 대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저 하지 마시고 최욱 씨만 하십시오. 그 와중에 왜? 아니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죠. 강한데 같이 해. 봉지욱도 같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도 뭐.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얘도 지금 또 나한테 대박 뉴스 떴습니다. 대박 뉴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샤넬 구두를 확보했답니다. 지금 나한테 야 임마! 이게 제일 미담이라고 했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김건희가 요새 무슨 뭐 쓰레빠 신고 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중요해? 쓰레빠 신든 오리발을 신든 자세 어때 자세? 자세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언론에서 다 그거 다루더만. 본질로 가야죠. 본질로. 아니 그 쓰레빠 신는 게 뭐? 왜? 그게 중요해? 갑자기 열받네. 아니 근데 최욱 씨가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싫어하시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요게 이제 수원지검의 연호 술 파티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아시죠? 네.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오만한 태도로 술자리 그런 거 없었다라고 주진우 의원과 티키타카로 입장을 단호하게 냈었는데요. 바로 빼박 증거가 나왔었죠. 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됐던 2023년 5월 17일 그날 오전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회장을 접견했던 당시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대북송금 사건 연호의 술파티 사실인지 조사를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조사를 했고 지난달에 끝났고 조사 결과 야 이거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고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감찰을 떠나서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수사로 전환이 됐고 1,800원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해당 편의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술을 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식당이고 뭐고 다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자들 쌍방울이랄지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랄지 다 조사를 했는데 안부수 회장이 굉장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다라는 점. 유일하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김성태는 협조 안 하는 상황입니까? 김성태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박상용 검사가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균택 의원한테
당신이 그 사건 변호사 아니었냐? 맞아. 네. 그거 할 때 잘하지. 맞아.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욕적이었어. 지금 본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아. 나오는 행동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개 검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팀이 점검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 문건을 국회에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오, 뭐야? 오. 연우수 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국회에 설명한 거예요. 이제 만나서 대면 보고를 한 건데 지난달에. 근데 여기 보면 단서 조사를 할 수 게시하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상용 뭐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증인들. 그러니까 지난해 국감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화영은 뭐 본인이니까 그리고 봉지욱, 신명석들의 등의 발언 및 언론 보도 자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6월에 여기 나왔었거든요. 안부수 회장의 딸의 전셋집을 쌍방울에서 얻어준 직후에 안부수가 진술을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그리고 안부수의 딸이 아버지를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면회를 했다. 하면서 그 딸이 그 아버지 회사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도 공개를 했어요. 네. 법무부가 그런 것들을 사실인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조사 결과 두 번째 보시면 조사 결과 5월 17일에 지금 아까 5월 17일 술산 날이잖아요. 네. 술산 날 처음에는 이제 6월 18일로 이화영 지사가 기억이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지. 잘못 이렇게 지목을 뭐 헷갈릴 했는데 수 있죠. 보니까 5월 17일에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제 법무부가 여기 해보니까 있네. 그러니까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식사 한 차례 정황 확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김성태가 이제 수용 기간에 점심 및 저녁 식사를 모두 외부 도시락으로 제공을 했다. 검사의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면회를 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사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내용,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안부수의 딸을 1313호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딸이 들어온 출입 기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 사실이네. 연호의 술 파티가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수원지검에서 자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게요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1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없었다. 술 파티도 없었고 음식이 반입된 적도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받았었습니다. 맞아. 그때는 다 받았었어. 검사들이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38명이나 다 조사했어. 아무 일이 없었대잖아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법무부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도관 중에 검사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 교도관이 검사의 전화를 통화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사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 녹음 파일이 담겨 있잖아요.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도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온 적 있잖아 음식은 좀 반입된 적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몇 번 있었고 제가 검사실에도 요청을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교도관이. 잠깐 요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당시 그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조사받은 내용을 녹음한 교도관의 핸드폰, 그러니까 교도관 휴대폰 녹음 파일 재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개호 교도관이 검사가 외부 음식 전혀 반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도관이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은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검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다과나 커피 같은 것은 좀 있었거든요.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사 후에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라고 발표했다. 와, 이 조작의 조작이야. 조작의 조작. 그렇죠. 와. 주사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이런 발표도 좀 허위 국민을 속였다는 건데요. 대단해. 일단은 요 정도 발견한 상태에서 야 법무부가 이건 보니까 고검이 감찰해라고 했는데 감찰이 또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건 감찰로 안 돼라고 해서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일단은 우리 또 정성 호랑이 장관님. 예. 아이고 또 감사의 인사 좀 전달하고 가야죠. 정성 호랑이 장관님. 저는 장관님 한 번도 안 씹는 거 아시죠? 진짜 위대하신 거 아시죠? 곧 동상 하나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호랑이 장관님. 정성 호랑이 장관님. 예. 맞죠. 우리 고맙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신속하게 지시를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네. 중요한 것은 한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아마 수사 중간 브리핑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미 3심이 끝나서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미 끝난 재판을. 재심 사유 되잖아요. 근데 말이 재심이지. 쉽지 않지. 여태까지 3심 받으면서 집을 파신 분이에요. 아.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변호사 비만 얼마입니까? 근데 예. 그럼 재심을 하려고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딜레마가 있고 재심이라는 것은 몇 년 안에 이 정권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그건 모릅니다. 맞지.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예, 네.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발표하는 걸 조작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는 대검에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아. 대검 대변인이고 뭐고 기자들 응대를 법조 기자들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검에까지 다 보고가 됐고 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이 사건에 검찰과 결탁한 정황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 사건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대북 송금 사건이 처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는 거에서 네.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뭐 세미나가 열리고 모아지는 그 과정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당시 주진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 하명, 지 명령을 받고 기획된 조작 수사였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을 직접 만났을 리는 없고 그 중간 과정에 민정수석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때 민정수석 없었잖아요. 네.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이번에도 당시 국감에 법률- 보시면 예, 국감도 티키타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은 의심 안 해도 됩니까? 박성대, 한동훈 장관. 아니 이제 한동훈 한동훈도 의심을 해요. 의심해야 되고. 저는 제 사건도 한동훈이 관계가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본인이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네. 모든 수사를 그렇다면 한동훈이 당시 실세였는데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수사가 의외로 이제 서울고검의 이 감찰로 시작된 이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 수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찰했어. 이제 수사로 전환했는데. 직접 합니다. 아 고검에서 해요? 네. 네. 그럼 믿을만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됐다 됐어. 자 요거는 됐습니다. 네. 자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그 큰 민간 사업권을 넘겨줬다. 그렇죠. 개발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면 유동규가 정진산, 김용 등에게 돈을 줘서 그것이 이재명 쪽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건데요. 네. 이것은 증거가 없어요. 진술밖에 없습니다. 오직. 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건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남욱의 법정 진술 2025년 9월 19일 것만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그때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검사한테. 많은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재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또 엄청난 핵폭탄을 쏟아냈더라고요. 핵폭탄 쏟았어요? 그 그래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야 네. 유동규랑 진술 바꾸는 거 너 유동규랑 상의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정진산 측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네, 네. 그때는 아니고요. 유동규는 먼저 석방을 시켜줬고 한 달 뒤에 이제 남욱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석 조건 없이 석방 전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욱의 대답은 검찰 조서에는 안 나오지만 중간에 대질 신문 때문에 유동규를 만난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유동규가 옆방에 있다가 얘기시켜 주었다. 누가? 그럼 그 다음 그래픽 보시면요. 네. 그럼 그때 네가 유동규 조사하다 만났을 때 검사나 검찰 수사관 없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같이 있었죠. 검사랑 수사관이랑 유동규랑 남욱이랑 넷이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럼 있는 상태에서 잡담했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잡담이 아니고 유동규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게 진술쌤이라지, 신규 맞잖아요. 사실. 대지신문을 하게 되면 조서로 남겨야 되는 건데 이건 사전에 연습한 거거든요. 그렇지. 아. 진술쌤이라지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야 조사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에는 둘이 맞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는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 둘의 진술이 일치하는 게 나온다. 검사 면담이 선행됐군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서 맞다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동규 검사? 유동규와 검사가 아. 야 너 기억 잘 안 나지? 음. 김용한테 돈 줬잖아요. 그런 식이야. 하니까 이제 남욱이 그런갑다 하고 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진술을 하니까 대우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픽 보시면 검사의 대우가 언제부터 바뀌었던 건가요?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요때 딱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검사가 처음엔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윽박 지르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아니다 이런 사실 없다고 하면 제 말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얘기하다가 막 처음에는 싸우면서 조사를 받았다. 아, 원래는 이제 검사들이 네. 이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나 보네. 근데 이제는 이제 재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욱이 하는 말이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 심각한 얘기잖아. 재판장이 사실 증인신문할 때 잘 안 껴들어요. 아, 그래요?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껴드는데 그렇다면 무슨 진술을 검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다음부터 받겠다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대선 경선 자금 얘기하면서 야, 요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김용에 대해서 대선 자금을 건넸다 그 얘기예요. 요게 근데 핵심이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확인하죠. 김용에 관한 진술을 바꾼 후부터 수사 과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김용 사건 저도 실토하면서부터는 검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되게 심각한데 저는 법정에 가지도 않았고 기자단이 돌아가면서 법정에 이 말을 속기로 받아쳐요. 그래서 워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기자단이 공유합니다. 네. 제가 그걸 받아본 거예요. 네. 저 준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기사 왜 안 쓰냐? 네. 아, 준 기자가 기사를 안 썼어? 안 썼어. 어느 매체도 안 썼어요. 뭐야? 아, 봉지우한테 이거를 네. 준 기자가 기사를 안 썼어? 그러니까 대답 답을 못하죠. 답을 못해요. 너 왜 안 써 이러니까. 데스크에서 뭐 예를 들면 기자가 쓰고 싶어도 데스크에서 야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와, 이게 지금 기사로 안 나왔다는 게 미쳤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를 안 썼어. 아예 이제 여태까지는 약간 좀 긴가민가하잖아요. 남욱의 말이. 와. 그 다음에 남욱이 뭐라고 하는지. 남욱 3. 네. 자, 정진상 측 변호사가 증인이 메모장이 목숨줄이라고 했다면은 뇌물 날짜랑 일치했어야죠라고 하니 저 부분은 저도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 판단이요? 김용 재판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 나와서 지금 3심이 계류 중인데 네. 재판 그러니까 사실심이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남욱은 김용 재판에 가서 돈 준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날짜에 돈 주고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잘못했다고 지금 증언해요. 그렇지, 엄청난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재판장이 또 이게 재판장이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서 네. 김용 재판 말하나요? 그랬더니 날짜 부분이 다르지 않나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날짜 부분이란 것은 뇌물의 그 전달 날짜.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날 문제되는 5억 3천 현금 전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김용 얘기해요. 부원장한테는 이거는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이제 알고 있겠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알아도 3심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뭐 심리를 하고 있을 텐데 언론에서 야 이런 엄청난 일이 대장동 재판 지금 4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남욱이 야 이 폭탄 발언을 뭐 쏟아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조용합니다. 아무도 네. 몰라 이거. 야, 그렇게 대장동 보도를 쏟아냈던 아니 미디어 비평 기자님, 이거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그냥 병들어도 너무 많이 병든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제대로 못하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다. 네. 자기네들이 다 받아 썼잖아요. 맞아. 자기네들이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범인이라고 어마어마한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거 자기가 뒤집어야 되거든요. 맞아. 아, 본인들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아. 내 것이 미디어는 절대 그건 근데 못합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래. 쓰라고 해줘요. 뭐라고 안 할게. 대답을 못한다고 아니, 근데 그러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4년째 재판을 하다 보면 대장동 사건에 붙어 있던 법조 기자가 인사 발령을 받아도 한 2번은 받았습니다. 네. 바뀌어요. 그러면 네. 바뀐 애는 이 사건을 몰라. 아, 모를 수 경제부에 있지. 있다가 와서 몰라. 앞뒤 모를 수 맥락을 있지. 모르니까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남욱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못 알아듣지. 굉장히 이게 이런 그럴 수 부분이 있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도 좀 이상한 거예요. 조용합니다. 와. 조용해요. 그래서 그건 진짜 그러니까 이걸 진짜 맥락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약간 제가 볼 때 왜 저러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사자들만 아마 애가 탈 거예요. 야 이거 아니 민주당은 왜 조용하냐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은 여론의 힘으로 본인의 가치가 이제 뭐 증명받는 건데 네. 이게 여론 형성이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언론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화영처럼 이화영은 이미 3심이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데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3심 대법원에서 보석
해줬잖아요. 보석으로 그 나와 부분은 있죠. 제가 볼 때 좀 되게 이상한 이례적인 겁니다. 보석이죠. 대법원에서 그거 해주는 게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또 남욱이 뭐냐 그랬냐면 김용의 2심 재판부가 그 김용의 위치 정보가 적힌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게 맞다라고 남욱이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날짜에 여기 안 한 돈 준 적 없다. 그래서 그 구글 타임라인이 맞다. 그게 더 진실하다라고 남욱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관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느 대법관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느냐 마냐는 진짜 복불복인 상황이 아니냐 지금. 여러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달 정진상 실장은 다음 달 1심 선고인데 재판 막판에 그리고 남욱의 증언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네네.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큰 마지막이니까 변호인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신문할 텐데 지금 검사들은 기자들만 안 쓰고 포기한 게 아니고요. 검사들도 포기했어요. 아니 검사들도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돼. 그리고 자기들 수사 검사들이 영전에서 특검 가거나 뭐 어디 딴 데 가거나 했는데 어찌됐든 검사들이 법정에서 의지를 잃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내가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사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수사한 거 아닌데 이거 쉴드 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들어가면 끝까지 자기가 맞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판 검사들 내가 수사 안 했으면 내가 미쳤냐? 그렇지. 얘들이 불법 수사했구만.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정진상 실장 1심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대한민국을 가장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뉴스타파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래픽 작업할 그것도 없어가지고 매불쇼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예. 전부 다 그래픽 작업을 해서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고생하셨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매주 금요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TBS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끊었잖아요. 네. 오세훈이 사실상 TBS를 폐국시켰는데 네. 이미 명예퇴직하고 나갔던 직원들 무급 상태로 1년 넘게 돈 10원도 못 받은 상태들 직원들이 와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변상욱 그 기자가 하는 변상욱 쇼,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왜 데일리로 못 하냐면 제작진이 없어요. 지금 무급 상태다 보니까 다 각자 뭐 대리운전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어찌됐든 TBS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기자들이 십시 일반하는 거니까요. 네. 정오에 12시에 딱 1시간 하고요. 이제 요 봉인해제 1시간 끝나고 네. 1시부터 2시까지는 매봉쇼. 매봉쇼로 합니다. 그거 본인 채널에서 하시더만. 그거는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 그래요? 유튜브 예. 연장이야. 그리고 매불쇼에 약간 묻어가려고. 매봉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 해야지. 매봉쇼. 네, 매봉쇼. 매봉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시작하고요. 유튜브 연장 매봉쇼까지 매봉쇼. 이어지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